네, 안녕하세요. 2021년 6월 24일 리포트 요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6가지 리포트 준비했고, 먼저 한온 시스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의 박준호님의 리포트를 참고했습니다. 먼저 이 한온 시스템은 요즘 많은 인수 관련 이슈가 있는데요. 이 실적부터 살펴봤을 때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유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 큰 고객사인 포드 같은 이 완성차 고객사의 생산 차질에 주로 기인했다고 하고요. 또 예상보다 비우호적인 환율도 영향이 어느 정도 끼쳤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이 고객사들의 예상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미주 지역이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16% 정도 감소한 수치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코비드 19 때문에 가장 크게 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최근 또 포드는 미국 내 생산량이 정분기 대비 40% 정도 가량 감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대주주 지분 매각 이슈 관련해서는요, 완성차 업체들의 하반기 리스타킹 가능성이 부품사들의 실적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에 편승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대주주 지분 매각 움직임의 본격화는 고평가된 주가를 지지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고요. 최근에 언론 보도를 종합해 봤을 때 예비 입찰에서 글로벌 PEF 그리고 말레 등의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하고요. 현재 불참한 것으로 알려진 SI들도 향후 컨소시엄을 재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여러 변수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지분 매각이 더 구체화되는 과정에서는 예상 임수 금액과 더불어서 FI의 밸류업 전략, 그리고 SY와의 사업적 시너지 등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라고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이 당사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는 유지를 하고요. 한온 시스템은 전기차 시장 확대와 맞물려서 장기적인 증익이 기대되는 부품사인 건 맞지만 피어 그룹과 동사의 역사적 멀티플을 고려했을 때 이런 차별점이 이미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근본의 지분 매각 종결 후에 새로운 성장 스토리가 구성되지 않는다면 주가는 결국 펀더멘탈에 수렴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 그런 리포트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대웅제약에 대한 리포트고요. SK증권의 이날미 님의 리포트를 참고했습니다. 먼저 어제 소개시켜드린 메디톡스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내용이 다소 있고요. 이 리스크 요인 해소라는 소주제부터 달아주셨는데요. 동사의 나보타 치료제용 유통사인 어제 소개드린 이온 바이오 파마가 소송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메디톡스와 합의를 맺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이온 바이오 파마는 메디톡스에게 15년간 로얄티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요. 현재 발행된 이 이온 주식의 비상장 주식 중에서 20%에 해당하는 보통주를 메디톡스의 액면가로 발행을 했다고 합니다. 또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치료용 나보타 판매가 가능해졌다라고 이렇게 소송 관련 내용을 요약을 해주셨고요. 또한 메디톡스는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에 제기한 영업비밀 도용 관련 청구, 그리고 ITC가 내린 최종 판결과 관련된 소송도 모두 철회하는 조건으로 이 소송 종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먼저 이 대형제약의 실적부터 살펴보면요. 2분기 실적은 매출액 2,61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57억 흑자 전환으로 전년도 47억 원 적자에서 큰 폭의 개선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 나보타 미국 판매가 매출 성장세를 견인할 전망이라고 하네요. 또한 지난 1분기 30억 원이었던 나보타 소송 비용은 2분기에는 더 줄어들면서 이익 개선세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20만 원을 유지한다고 하고요. 동사의 미용 나보타와 유통업체인 에볼루스, 그리고 메디톡스, 앱비가 합의하면서 관련된 합의금과 로열티는 1분기에 일시에 반영하면서 소송 리스크를 해소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치료제로 부각되고 있는 카모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1월 초에 임상 2 비상에 돌입을 하면서 이 임상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이 된다면 3분기 내 조건부 허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주가 상승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점 또한 장점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리포트 요약이고요. 유안타증권의 김강진님의 리포트를 참고했습니다.
먼저 실적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분기 예상 실적은 매출액 3,098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231억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에 기인한 전방시장 위축, 그리고 컨테이너 부족 형상으로 인한 전분기 대비 감익을 우려는 했지만 소재 공급 지연은 없었고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반기에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개선과 또 이동 수요 증가에 따라서 전기차 수요 증가를 전망하고 있고요. 주력 고객사의 신규 소재,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을 얘기하는 거고, 공급 개시를 기반으로 인해서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또 해외 직접 생산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주력 고객사인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의 유럽 그리고 미국 증설로 인해서 소재 공급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 컨테이너선으로 공급하는 방식은 시간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합니다. 유럽, 미국 공장 대응을 위해서 현지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하고요. 건설 기간을 감안했을 때 하반기에 구체화될 것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미국 순으로 투자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외 투자 결정 시 중장기 캐펙스, 가이던스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주가 리레이팅이 강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어느 정도 장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 국내 증설에 국한된 계획을 바탕으로 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해외 직접 투자가 구체화될 경우에는 이 상향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국내 양극재 업체 중에서는 가장 먼저 해외 진출을 선언한 이 포스코 케미칼의 주가가 이 발표를 한 이후에 3개월간 약 77% 상승했던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로 리포트 요약을 끝내주셨습니다. 네, 이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도 현재 미국이나 유럽의 캐펙스 증가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 포스코 케미칼의 주가가 선행된 것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위에 상방이 열려 있다라는 해석을 해주신 것 같네요. 네, 다음은 원익 QNC에 대한 리포트고요. 유안타증권의 이재윤님의 리포트를 참고했습니다. 삼성전자 TSMC 수혜주라는 간단한 제목을 달아주셨고요. 동사의 일단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34억으로 재차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는 시장 컨센서스 대비 10% 이상 상회하는 수치라고 하고요. 3D 낸드 그리고 파운드리 업체들의 캐펙스 경쟁에 따른 수혜가 이 동사에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대만 TSMC의 증설도 동사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하고요. 특히 올해 캐펙스가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TSMC 향 매출액이 성장성이 2분기나 3분기부터 부각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올해 TSMC,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체들의 캐펙스가 가속화되면서 소모성 공정 부품에 대한 수요 증가가 적어도 3분기까지는 지속될 것이라고 하고요. 동사의 주력 사업인 커치웨어의 QOQ, 실적 모멘텀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적어 주셨습니다. 이에 목표 주가는 45,000원을 유지하고 적극적인 매수 전략을 권고한다고 합니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2, 3분기에 TSMC향 실적 모멘텀이 본격화될 것, 그리고 3D 낸드, 파운드리 업체들의 캐펙스 경쟁에 따른 수혜가 집중될 것, 그리고 코팅 방식이 진화되면서 동사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사업부인 세정사업부의 사업 기회 요인이 부각될 것이다 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대표적인 탄소 배출권 관련 업종이죠. 휴캠스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이베스트 증권의 이한나님의 리포트를 참고했습니다. 먼저 실적부터 살펴보면 영업이익은 246억 원으로 영업이익 기준 컨센서스 부합하는 실적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사업 분야인 D&T 같은 경우에는 외형 및 이익 감소가 조금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NA계열 또한 암모니아 원재료의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이익률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실적 면에서는 뭐 컨센서스 대비해서 상해 그리고 만족하는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조금 떨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탄소 배출권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동사는 3분기부터 탄소 배출권 거래가 시작될 것이라고 하고 특히 2021년은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서 가장 중요한 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3자 개입 허용이 될 것이고 또 유상할당 비중이 3%에서 10%까지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목표 주가 및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유로는 EU 탄소 국경 조정세는 6월에 법안이 상정이 됐고요. 또 2021년 안으로 정책적인 부분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그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이에 주요국들은 국가 내 탄소 배출권 가격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중국은 7월 1일부터 전국 범위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을 개시할 전망이라고 하고요. 특히 중국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은 EU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국내 배출권 시장보다 거래가 더욱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친환경 정책이 타이트하게 진행되는 만큼 하반기 실질 탄소 가격 및 배출권 가격이 상승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동사는 하반기 탄소 배출권 판매로 인한 호실적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OTT 관련 업종으로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알로이스에 대한 리포트고요. IBK 투자증권의 이완웅님의 리포트를 참고했습니다. 먼저 2015년에 설립된 OTT 셋톱박스 전문 업체라고 하고요. 주력 제품인 안드로이드 OTT 박스는 영상 콘텐츠를 디코딩해서 다양한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를 통해서 영상을 출력해주는 멀티미디어 장치라고 합니다. 현재 이 별도의 생산 설비가 아예 없는 상태고요. 100% 외주 생산을 통해 전체 판매 물량을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비 절감 효과와 시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리스크도 있지만 영업이익률이 높다라는 측면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이한 점은 수출 비중이 99.9%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주요 지역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유럽이 58.8%, 그리고 북미가 3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매출액을 살펴보겠습니다. 1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60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1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경제활동 정상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유럽 그리고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외형 성장세를 기록하였다고 하네요. 작년 하반기 출시한 신제품 효과가 지속되면서 영업이익률이 작년 1분기 15.1%에서 이번 연도 1분기에는 24%로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 영업이익률 24%라는 수치는 제조업을 조금 예를 들어봤을 때 상당히 높은 수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백신 공급 확대에 따른 경제 정상화, 그리고 글로벌 OTT 셋톱박스의 시장의 고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올해 완연한 실적 회복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특히 유럽과 북미 지역의 OTT 셋톱박스 시장 연평균 성장률을 살펴보면 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10% 정도, 그리고 북미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7% 정도 성장을 2025년까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고마진 신제품 위주의 매출 증가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좋은 리포트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